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 수능 현대시 34번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현대시 순서 맞춰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가와 나가 있을 때 가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 플러스 나의 종합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에 대한 문제 푸는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그 여러분은 AE가 순서대로 배열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 이해를 잘못한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금방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부분의 선지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그 다음에 연결하여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문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파악하는 것이 늦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빨리 확인하고 그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먼저 이렇게 나누세요. 자, 통해, 그 다음에 활용하여, 그 다음에 서술하여, 그 다음에 연결하여.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은 어떻다고 그랬죠? 예, 바로 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아니면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이 있죠. 이 뒷부분. 그에 대한 어떤 해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앞부분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뒷부분을 동시에 보면 좋은데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앞부분을 확인하는 순간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누세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뒷부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A 부분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그렇죠. 여기죠. 여기를 읽고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 못하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뭐냐면 문학에 나오는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문학 용어가 크게 몇 가지 안 나오죠. 첫째, 청각의 시각화.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여기에서는 특별히 수능 요구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대비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문학 용어가 아니고 뭐 상식에 해당되죠. 두 번째로 보면 대꾸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학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알고 기본적인 상식과 해석력만 있으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이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늘 어떻게 해요? 문학 용어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적용 능력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는 풀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제 청각의 시각화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살짝 다루긴 할 건데, 청각이 시각화로 바뀐단 말은 이런 거죠. 원래는 청각적인 것인데 이것이 시각화됐다, 시각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까마귀 울음소리예요. 그러니까 청각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앞에 검은 포대기라고 함으로써 까마귀 울음이 어떻게 되나요? 까마귀 울음이 검정 포대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청각화, 시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어때요? 여러분, 검정포도기 까마귀 자체가 어때요? 어떤 불길의 까마귀 자체가 불길의 상징이죠. 아주 불길하고 불운하고 이런 거죠. 까마귀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김소월의 시에도 보면은 나오죠. 예. 길이라는 시에서 보면 까마귀 가와가와 울면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정포도기도 보세요. 무언가를 다 덮어버려서 폐쇄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세계,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청각과 시각하면 확실히 알면은 뭐 이게 음산한 시적 분위기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시대 상황을 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 그러니까 자연 모습과 시대 상황이 맞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주 세워서 견주는, 다시 말하면 견준다 말은 비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도 계절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전의 세계하고 그 뒤의 세계를 대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은 원래 가에 나오는 거고,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은 비에 나오는 것이죠. 자, 비에 나오죠. 자연의 어떤 모습인가요? 예를 들면 첫째 뭐냐 하면 지붕에 박넌출이 나와요. 이게 자연이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엔 자연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남풍이 자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풍이 자라고. 그 다음에 석류꽃이 뱉듯 피어. 피어가 핵심이죠. 근데 피어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뭔가요? 피뱉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피뱉은 하는 것이 뱉다는 의미도 있지만 뱉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죠. 피어 있는 자체의 하나의 생동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력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풍의 자라고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 뭐 이제 여기서 뭐 천년은 다채하여 뭐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약간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출생기는 이 흔한 작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능 연계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천년의 다채를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년 동안 다채롭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화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계절만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면서 어떤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박는줄이 자라게 되고 석류꽃이 피어있는 이런 것이 다채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시에 먼저 보면 대꾸 형식이 나옵니다. 대꾸 형식. 여러분, 대꾸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사전이라든가 어떤 문학책이나 문학 자습서, 뭐 어떤 교과서 이런 데도 대꾸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대꾸를 설명하려면은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대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구, 어떤 뭐 문장 이런 것들이 마주 서 있는 상태를 대꾸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대꾸는 한시 형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시 형식에서 뭐냐면 운을 맞추는데 그 운이 대응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대응 자체가 그 그러니까 형식적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운을 띄운다고 하죠. 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꾸 형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첫째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응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는 사랑해서 글을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일단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응을 하고 생각과 글이 대응합니다. 동시에 다듬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읽으셨다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듬어 지니고 읽으셨다, 이것도 대응되죠. 그 다음에 물론 약간 다른 이야기는 한데 어머니의 생각은 의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죠. 아버지는 사랑해서 공간이죠. 물론 이제 공간은 여기 어머니의 공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렁저렁이 되니까 소리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외적인 세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앞부분 어머니의 세계와 아버지의 세계가 크게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대꾸 형식을 활용하여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화자의 출생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러니까 잉태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자식을 낳은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식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죠.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보면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감격이란 말이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감격이란 말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 뒤를 대충 뜻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3점짜리가 아니고 물론 2점짜리도 1점짜리가 없긴 하지만 이건 1점짜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안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날 당황하거나 하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격이란 어떤 것입니까? 감격은 어떤 간단하게 말하면 감동하는 거죠. 감동을 하면 마음에 뭔가 크게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강력하게 뭔가를 느껴서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를 감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왕고모댁 제삿날 밤 10살 밤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서술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본문 용례 4대주의,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죠. 뭐라고 그랬어요? 4대주의에 욕된 후회로 세상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탄생했다는 뜻이죠. 감격이 아니죠. 그래서 감격과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도무지. 감격과 완전 대립적인 어떤 치욕적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치욕적 탄생. 그렇죠? 이게 틀린 것이죠. 답이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5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오죠. 울음소리 연상된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여기서 이제 끊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울음소리에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라고 했습니다. 울음소리와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뭐가 지어졌어요? 화자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틀이죠. 이게 하나의 틀입니다. 이런 울음소리는 어때요? 여기 보면 이 앞부분이 울음소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모르면 밑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곡선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이게. 그렇죠? 탄생 자체를 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부정적일까요? 신을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이라고 했습니다. 신을같이 슬픈. 그러니까 슬픈 족속이죠. 그 다음에 신을같이라고 하니까 신을이라고 해서 이 신을 가치를 이제 물론 이제 비유를 했죠.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이에요. 제 족속. 자신의 태반을 보고 느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이 반대되는 의미가 뭐예요? 명이나 길라고 하여 돌매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길라고 하여 돌매라고 지었다는 것은 상반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좋지만 튼튼하기만 잘하다오. 이게 바로 상반된 의미와 연결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한 줄 한 줄 자세히 이제 독해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는 좀 자세히 해석을 하고 문제 풀 때는 시험이나 문제를 풀 때는 답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빨리 알면 되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형식을 먼저 빨리 보는 거죠. 이렇게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형식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죠? 어떤 해석이나 역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파가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눈치가 빠르거나 아주 눈이 빠른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한 10초 정도 걸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